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두 가지 사례,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휴일날 아침에 좀 이른 시각입니다만 제가 조금 이따 또 산에 가야 됩니다. 춥지만 좀 산악회 모임이 있어서요. 일찍 좀 시작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제의 대한민국 문제의 50% 이상을 교육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 개인 학부형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학생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업을 잡을 때 제대로 직업을 잡을 수 있는가, 제대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을 낭비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그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그리고 개인,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낭비적인 교육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피아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끈질기고 집요하고 잔인하고 치졸한 집단이 교육 마피아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 좀 잘할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주호 장관을 뽑아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뽑아줬죠. 가자마자 딴짓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을 다 속일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속여먹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다 속여서 교육부 마피아들이 계속해서 마피아 짓을 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교육 마피아 국가를 만들 건가를 연구해서 지금 결과를 발표해 놨습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자,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식 재무진단으로 부설대학 걸러낸다 이런 얘기도 하여튼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 구조 조정 체제로 도입한다. 자, 저는 왜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 조정을 왜 교육부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여기 보면 부실 대학을 퇴출하겠다. 대학 간에 M&A를 하게 하겠다. 단과대 쪼개 팔기로 허용하겠다. 언제 우리가 대학 교육부에다 부실 대학 퇴출하라고 그랬어요? 대학 간의 M&A를 왜 교육부가 간섭하냐고요? 단과대 쪼개 팔기, 쪼개 팔든지 쪼개 사든지 왜 교육부가 간섭하느냐고요? 교육부가 내는 이 대학 구조 조정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집단들인지. 자, 이겁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표 대학 구조 조정은 어떤 내용인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 구조 조정 정책으로 대학을 5단계로 나눠 정부 재정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니 왜 교육부가 대학을 서열을 매기냐고요. 왜 진단을 하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육부가 평가를 주도했으나 이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나 사학진흥재단으로 넘긴다. 2025년부터는 새 평가 체계로 선별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 사학진흥재단이 대학 재정을 진단,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한다. 평가를 누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교육부 산하에 무슨 교육협의회나 이런 게 하든 똑같아요. 왜 교육부가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지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요 대학은 95점, 요 대학은 80점, 그거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전 대학에서 근무해봐서 알아요. 교육부 관리가 와가지고 화장실 이거 몇 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부입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뭐 산하 기관을 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뭐 자기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평가를 해요? 교육부가. 또 대학 정원 조정 2024년부터 총 입학 정원 내에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때 교원 확보 비율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총 입학 정원을 왜 교육부가 정해주느냐고요.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예를 들자고 사학이니까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가 학생을 잘 가르치고 고려대학교가 돌아다니면서 뭐 그 해외에 나와서 동문들로부터 돈을 많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교수도 많이 뽑고 훌륭한 사람 뽑고 교실도 많이 지었어. 고려대학교가 10만 명을 뽑던 20만 명을 뽑던 왜 교육부 관리가 고려대학은 예를 들어서 10,000명만 뽑으세요.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요. 교육부 장관이. 대학교 총무는 왜 교육부 장관이 정해주느냐고요.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이 예를 들어 대학 총장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장학금 많이 받아서 훌륭한 교수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실 많이 확보하고 10만 명을 뽑든 100만 명을 뽑든 왜 교육부가 간섭하느냐고요. 또 총무 정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그 신설하거나 뭐 할 때 교원 확보율을 따지지 말라. 교원을 확보를 했던 말던 교육부가 왜 상관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지금 이 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대학에 있어 봐서 알아요. 지금 교육부가 만든 이 개혁안은요, 속이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져봐야지. 일일이, 야, 정원, 너는 요리학과는 10명만 뽑고, 뭐 하고, 근데 요리학과의 교수가 몇 명이니까, 5명으로 줄여. 이 짓거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짓거리를. 또, 첨단 학문 분야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드릴 수 있게, 무엇이 첨단이고 무엇이 첨단이 아닌지의 구조는, 교육부 관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첨단 아닌 거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만 첨단 아니에요. 그거를 교육부 관리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전문 대학원 신설할 때 교원 확보 비율이나 시설 기준을 완화하겠다. 전문 대학원을 만들든 안 만들든 왜 교육부가 간섭하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문제의 50%를 교육을 개혁하면 우리나라 문제의 50%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가는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교육부 장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예산 더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더 뽑아서 여기저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돈 더 달라. 교육부 공무원 더 뽑아서 지방에도 내려보내고 하겠다. 지방에까지 내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가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기치는 거예요. 검사 출신 대통령 잘 모르니까 사기 쳐먹는 거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 쳐먹는 게 교육부 관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피아들이 대한민국을 망쳐요. 큰일 났습니다. 제발 교육부 해체하세요. 없어도 돼요. 지금 교육부 해체하라고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으려고 지금 별 꼼수를 다 피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은 교육부 때문에 망합니다. 교육 마피아 때문에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주호 장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대학이 따랐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대학에서 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어. 당신이 취직 시켜줄 거예요? 이주호 장관이 그 사람들 대학생들의 앞날에 취직까지 다 보장시켜 해줄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
아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대학 이건 첨단학과고 여기는 몇 명 들어가고 여기는 몇 명 졸업하고 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럼 걔다 휴식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또 뒤로 싹 빠져. 어떤 학과가 첨단학과일지 어떤 학과가 앞으로 젊은이들이 나가서 훌륭한 직업을 택할 수 있는 학과인지 판단을 왜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육부 관리가 하고 있느냐고요. 제발 교육부 해체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관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 발표회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혁을 하겠다. 연금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교육연금,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거 다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인기 없는 그 3개 개혁을 하겠다. 근데 그 개혁에 통과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자, 조선일보 칼럼을 보여드립니다. 강석춘 씨가 쓴 칼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혁하겠다고 그래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윤 대통령, 근데 이 대답은 왜 안 하는 거야?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라도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 국회를 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발못 잡고 있어요. 뭐냐? 내가 도와줄게. 윤석열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단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고 문재인이 수사하지 마. 지금 이게 야당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개혁 아무리 외쳐도 국회에서 저 가짜의 국회 190석, 170석에나 되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개혁은 할 수 없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하려면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근데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제 컴퓨터가 잘못됐나요? 왜 전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이 좀 나가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잠깐만요.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시청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예, 잘 들린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년 3월인가요? 3월이나 4월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아마 새 당대표를 뽑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당대표를 뽑느냐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당신 100%로 하자. 그랬더니 비윤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윤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국민들이 그 당에 개입하고 싶으면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 적극성이 있으면 당원으로 가입하면 돼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반장 선거 하는데 뭐 누군가 예를 아주 잘 들었다고 일반 반장 선거 하는데 3반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100% 당원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민경욱 전 의원이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시의적절한 코멘트를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민주당 같이만 해라.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안 한다. 그리고 자기들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관위를 부정선거에 이용을 하지만 그들의 승리를 알기에 선관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 내년 초에 있을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 100% 저는 당원 투표만 해야 한다는 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당원 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키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욱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과 합당하는 뉴스인데요. 어떨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좀 미리 보여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떨 때 일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윤석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믿어야 돼 저 양반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대표적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가입은 돼도 탈퇴는 안 된다. 노동부가 민주노총하고 한패라는 겁니다. 민노총 조폭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노동부라는 겁니다. 노동부가 포스코 노동조합의 민노총 탈퇴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 노조가 투표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는데 이 투표 총회 소집을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노조 집행부가 소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막 그럴 때 포스코 노동조합에서 이거 민노총 소속이에요. 거기서 우리 탈퇴하겠다. 그래서 야 맞다. 이제 MZ 세대들이 야 이거 제대로 정신 차리는구나. 포스코의 노동조합원들 박수로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이 노동조합원들이 이거 모여가지고 야 우리 민노총 탈퇴할 건가 말 건가 결제하자. 그래서 탈퇴하자고 결정했어요. 노동부가 탈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포스코 내의 노동조합이 투표를 할 때 누가 투표를 소집했느냐? 민노총에서 해고한 이 제명당한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집행부가 그 회의를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무효야. 이게 노동부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니 민노총이 싫어서 야 민노총에 반대했어. 근데 민노총에서 제명했어. 그 제명한 사람이 포스코 노동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탈퇴하자 결의했어. 근데 안 돼. 노동부가 왜? 너는 민노총에서 제명당한 사람 아니야. 제가 이거는 노동부 내에 아직도 윤석열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 이하 노동부의 관리들이 아직도 문재인 사람들로 꽉 차 있을 가능성이, 좌파로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래 노동부와 민노총과 같은 이 노동조합은 코드가 잘 맞아요. 서로 도와주고 하는 사이가 노동부와 민노총과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관리는, 노동부 관리는 민노총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생각돼요. 뭐 틀림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노동부 관리들은. 웃기지 마, 윤석열. 우리는 아직도 문재인 편이야. 우리는 민노총 편이야. 이게 노동부 관리들입니다. 노동부 장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도대체 이분이 공무원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대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월간조선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비판하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법원에서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징계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다시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해임 처분을 언제 받았느냐? 6월 14일인가 10일로 받았어요.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시 또 나 이 해임, 법원에서 이거 해임 잘못됐다고 그러니 다시 징계해달라. 징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또 그래 너 해임인 정당해 라고 또 한 번 파면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자, 그것뿐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민호 국장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소총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해달라 그랬어요. 소총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기각됐어요. 즉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한민호를 해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고하라고 시켰겠어요? 지금 문체부 내에, 문화체육부 내의 관리들은 다 문재인 편이다. 아직도 문재인 편이라는 겁니다. 문체부 내의 관리들이 다. 문체부 장관조차도 자기네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내릴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은 완벽하게 지금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노동부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즉 공무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설마 야 한민호 국장 2번 해고시켜라. 그 다음에 야 포스코 노동조합 그거 탈출시키면 안 돼. 그냥 계속 민노총에 남아있게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밑에 노동부 관리, 문체부 관리들은 아직도 문재인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들을 잘라? 그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확고하구나. 이념이 확고하구나. 저 사람은 문재인만큼이나 그쪽 이념이 확고하구나. 라고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확고하지 않다라고 믿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자유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속으로는 저 사람은 이념이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공무원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념이 확실해. 잘됐든 잘못됐든 리더가 이념이 확실한 쪽을 계속 따라가자라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쪽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 확실치 않아. 저 따라갔다가 나중에 또 감옥 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저 사람 따라갔다가 나 민주총회 당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직원이, 노동부 사람들이 포스코 노동조합 민노총에 계속 남아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사람 이념이 확실하지 않아. 괜히 저 사람 따라갔다가 나중에 좌파 정권 들어서면 난 또 감옥 가. 한지구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노동부 직원도 마찬가지, 문체부 직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경찰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알았잖아요. 경찰이. 항명하는 거 보셨죠? 경찰 그래. 공무원, 뭐, 노동부 그래. 문화체육관광부 그래. 또 다른 부처, 그 다음에 교육부 그래.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념이 확실하지 않고 저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자기 이념대로 따라가면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농내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답니다. 조설부 기사네요.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 기사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저쪽 야당에서는 당연히 부결시키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를 무기명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경우, 무기명으로 할 거, 당론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무기명 투표해라 라고 하면 여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줄까요? 100%? 여당 국회의원 100%가 다 노웅래 체포해 가십시오 라고 동의해 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은 아니야. 노웅래 체포하면 안 돼 라고 투표할 여당 국회의원의 숫자도 몇 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그 영빈관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코너 조선일보입니다. 전시장 만든다 그러더니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찬장 찾아 산마리 끝에 다시 영빈관을 쓴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공식회사 여럿에 5번이나 그 청와대로 들어가서 했어요. 청와대 영빈관도 쓰고 상춘제도 쓰고 썼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제가 어제 이주천 TV에 나가서 출연해서 방송해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만약에 정권을 야당에서 잡는다면 100% 다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용산 버리고 100% 그들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되느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 라고 우파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용산으로 가기를 졸속으로 결정했죠. 졸속으로 결정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따끔하게 비판했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찍어줬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따끔하게 비판해야 됐는 겁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야. 청와대로 옮기더라도 그렇게 졸속으로 옮기는 게 아니야.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와대의 그 졸속 이전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방송을 여러 차례 했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론 너 나쁜 놈이야.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는데 이 방해. 우리가 윤석열을 지금 밀어줘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용산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산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 결국 용산의 그 대통령실은 옮겨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 대통령 또는 그 다음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은 결국 옮기고 말 거다. 왜?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어 스태핑을 한 것이다. 도어 스태핑 가지고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조중동이 특히 중앙일보 이런 데가 막 비판하는 겁니다. 도어 스태핑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이제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얼른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난리쳤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도어 스태핑 하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도어 스태핑 제가 안 찾아놨나요? 네, 여기 찾아놨습니다. 하나가 삭제가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주말이네요. 도어 스태핑은 계속돼야 한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난리 칠 때가 언제예요? 조중동에서. 그러게 언론 따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어 스태핑을 하니까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MBC가 얼마나 세례바짝 질질 끌고 와서 고황고음 치르는 그 엉터리 같은 방송인지도 알게 됐고, 알게 됐잖아요, 다. 우리 국민은 그걸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하면 자꾸 실수가 드러난다. 실수하는 거 알아야죠,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왜 감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언론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딴 실수를 왜 하고 앉아있어, 도중동. 실수를 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걸 봐야죠, 국민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주제넘게 조중동이 앞서가지고 대통령 실수를 막아주려고 그래. 우리가 봐야죠. 그래야 대통령이 실수하고 있구나. 그 비판하면 대통령이 고치고. 그거 민주주의 아니에요? 세련된 모습만 보겠다. 그럼 못하러 대통령을 뽑아. 잘생긴 요즘 미남 배우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대통령 뽑아주면 되죠. 저는 도어 스태핑을 재개해야 된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매일 아침에 시험 보는 겁니다. 그게 나쁠 게 있어요,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국민 앞에 서는 게 나쁘냐고요? 부담이 된다. 부담되지 않으면, 부담 싫으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 부담도 안 하겠다면. 항상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는 내가 국민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스트레스도 없이 대통령을 하겠다? 그런 스트레스 없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양산에 가 계신 분.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기자회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대통령 할 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시더라고 보니까. 강아지도 끌고 다니고 뭐 강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딴 데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도어 스태핑은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도어 스태핑을 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강한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신문들이 주장을 안 하잖아요. 올바른 주장을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게 교육부 해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하면 안 된다. 얘들은 계속 해임하라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정치적으로 해임, 잘못은 없지만 해임하라. 코미디 아니에요? 예,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더니 가난해요. 돈이 후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 안 해주셔도 합니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깨 숙면 매트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를 입고 숙면 매트에서 잠을 주신 분의 사용 후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네. 잠도깨비로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제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 조끼를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사시면 이 조끼를 이제 그냥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쓰면 어깨가 좀 뻐근하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그렇고 이 뒤에도 이 잠도깨비 조끼니까요. 허리에 이런데 통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끼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12월 말까지 잠도깨비 숙면 매트 사시면 증정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겁니다. 네. 어깨가 결리고 심장이 안 좋으시고 등판이 시려운 이런 분들에게는 조끼가 좋다 이런 겁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업 광고 하나만 더 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형 컴퓨터 AI 전문가로 만들어드린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권유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장학금 혜택도 많다고 합니다. 예.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 댓글이 안 보여서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들어온 댓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문교부 해체가 정답입니다. 예, 문교부 해체가 정답입니다. IQ 100만 넘어도 부정선거 사례를 IQ 100만 넘어도 부정선거 사례 10분 동안만 보면 알 수 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형 범죄의 카르텔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든 야든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이 4.15 부정선거 했던 그 세력과 이 침묵하고 있는 세력 사이에는 뭔가 카르텔로 엮여 있을 거다. 뭔가가 엮여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박지원 변호사가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뭐 토착 비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너무너무나 그 강고한 이 카르텔이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어떡합니까?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에 4.15 총선을 수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통령이 수사할 수도 있어요. 다시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임기 동안에 부정선거로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다음 대통령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유당 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 정권이 윤보선이었어요. 윤보선 때 이 부정선거, 자유당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권이 수사했냐?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이거를 수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뒤에 다음 정부가 혁명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다음 대통령은 혁명적인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든 적폐들을 윤석열이가 청산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그거를 청산하겠다라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옛날 과거들을 모두 처단하겠다라고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처단의 명단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십 년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다음 대통령이 본인을 어떻게 대접해 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강변하시는 분들, 그들도 자기가 카르텔에 엮여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입니다. 전 이제 조금 이따 또 산에 가야 되고요.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